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은 방금 전 김종민 의원이 마지막에 했던 말과 관련했습니다. 검언 유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먼저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이모 기자가 핵심 단서인 통화 녹음 파일을 삭제해버리면서 유착 의혹을 받는 검사장의 실체를 가려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 기자의 통화 상대가 애초 의혹의 당사자였던 A 검사장으로 특정하고 통화 내역까지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검사장? 네. 유시민 이사장이 저희 방송 나와서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실명을 이야기한 아직까지는 방송에서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볼드모트 같은 그분이기 때문에 실명을 말해도 되나요? 뭐 이미 다 얘기했는데 뭐. 그럼 채널A 이동재 기자. 네.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검찰은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난 2월과 3월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이 검사장이 최소 5차례 이상 통화한 내역과 일시 등을 파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실체를 포함해서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의 이동재 기자의 생각은 이 검찰 관계자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는 어제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속보도 하나 전해드리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집 신청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알게 된 수사심의위원장이 양창수 전 대법관인데 네. 삼성과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가 네.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그래서 본인이 회피 신청을 냈다라고 하는. 빠진다는 거네요. 네, 요 그 이재용 부회장 건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서 자기는 빠지겠다라고 이제 회피 신청, 기피 신청은 그렇죠. 이제 검찰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본인이 냈기 때문에 회피 신청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일단 요즘 전해드리고요. 지금 이종훈 작가가 얘기한 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자문단. 네, 전문자문단. 요건 또 다른 파트죠, 또. 네, 전문수사자문단을 줄여서 전문자문단이라고 하는데 전문자문단은 검찰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협의체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사 측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전문자문단은 일선 수사팀이나 대검 소관부서 등이 소집을 건의하면 검찰총장이 판단해서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때문에 피의자나 피의자 변호사 측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어제 진정서를 낸 건데요. 참고로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측에서 이런 진정서를 낸 건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때문에 지금 이 기자의 변호인 측에서도 자신들의 진정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면 자문단이 소집되지 않는다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수사심의위원회를 직행을 안 했을까요? 굳이 번거롭게 돌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참고로 지금까지 전문 자문단이 소집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난 2018년 5월 강원랜드 비리와 관련해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게 전부인데 네. 당시에 이제 강원랜드 비리를 수사하던 수사팀이 수사심의를 요청했지만 문 총장이 수사심의 대신에 전문자문단을 소집을 하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네. 2018년 5월 17일에 법률 방송이 이와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와 전문자문단의 차이를 이야기했는데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수사심의위는 250명 넘는 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선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문 총장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애초 차단된 구조입니다. 반면 7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위원 구성과 임명에 어떤 식으로든 문 총장과 대검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입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입니까? 네, 입김이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채널A의 기자가 전문자문단을 신청한 게 검찰총장의 입김을 기대했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간신법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 이동재 기자와 이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총장의 입김이 반영될 수 없는 수사심의위원회보다는 네. 전문자문단을 더 선호한다는 거고요. 네. 또 앞으로 검찰이 이 기자의 이 진정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검언유착에 대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을 미리 예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아무튼 검찰이 그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통화했다는 내역을 5차례 통화했던 내역을 파악했고 확보한 이 시점에 채널A 기자가 전문 자문단을 신청합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 거죠, 사실. 예.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이 절묘한 타이밍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근데 맡기겠습니다. 타이밍 얘기하니까 하나만 좀 정리하면 뭔가 수사가 거의 마무리 국면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감은 오죠. 네. 왜냐하면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보도한 거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 내역이 최소 5번 이상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 측에서 전문 자문단 뭐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 거의 이제 그 또 이것도 마무리라는 어떤 암시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조만간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